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성명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발표했던 11월 3일 코로나19 보건위기의 공공병원 확충 예산 영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내용대로겠죠. 2021년도 내년 예산안에 국회에서 다룬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제는 정부 여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확충 예산 편성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참여연대에서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분석해서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1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기존의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된 3곳에 공사비만 편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짓는 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복지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도 기존과 같은 의료 민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은 바가 있는데, K방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돼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 2020년에 편성했으니까요.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 쉽게 말하면 사용되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기능 강화 예산조차도 삭감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올 한 해 그렇게 고생이 많았던 공공병원과 의료인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올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삭감됐다라는 거예요. 반영되지 않고,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좀 자세히 봅시다. 성명서 첫 번째 요구는, 그래서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명서 내용에도 있지만 잠시 과거를 돌아보죠. 지난 2월, 3월 대구 경북 이야기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적십자병원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대구의료원이 중심이 된 겁니다. 공공병원은 대구의료원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78%의 환자를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에 2,300명은 집에서 대기를 해야 했고, 확진자 중에서 3월 중순까지 23%는 입원도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지난 8월 하루 200명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적이 있었죠. 병상이 포화되어 자택에 대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없습니다. 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서울 수도권에는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이런 빅5 병원들이 있는데 뭘 했을까요? 그만큼 공공병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성명서의 주된 내용,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당연히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없으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럼 너네가 돈이 얼마만큼 부담이 되길래 안 드는지 우리가 따져보았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의 수가 1.3개입니다. 1.3개. OECD 평균은 3개. 그래서 3개까지도 아니고 일단 5년 안에 OECD 평균 말고 2개까지만 늘리자. 1.3개에서 공공병상을 1000명당 2개까지 늘리자는 게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병상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수라고 하면 전체 병상의 공공병상의 수의 비율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이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거의 2등입니다. 일본이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 많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져서 공공병상 수를 늘리는 것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절대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1.3개를 OECD 평균 3개에 턱없이 못 미치니 제대로 된 1차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준의 1000명당 2개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딱 목표점을 제시를 해준 거죠. 정부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굉장히 부족하다. 여기서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TV에 많이 나왔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코로나, 미국에는 좀 특별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유럽의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들이 갑자기 팬데믹이 엄청나게 심하고 현재도 그렇지만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공공병상의 숫자만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좀 따져야 돼. 그건 뭐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공공병상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1차, 2차, 3차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무상의료가 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적 체계, 지방에서도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병상수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국가 수준인 2개까지 한국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입니다. 자, 그날 기자회견에서 인의협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우석균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K방역 성공회의에서 굉장히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각광받고 있는 K방역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 무슨 말씀 하셨냐면 올해 2월 대구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당시에 확진자의 75%를 사실은 공공병원이 감당해냈는데 발생 초기 75명의 환자 중에 20%는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으며 이후 분석 결과 사망자 중 70%는 인공호흡기조차 쓰지 못했고 입원 환자의 48.3%는 적절한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다.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입원할 수 있는 대구의 병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민간 병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공공병상만 확보하다 보니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한 것이고 또한 인공호흡기 같은 장비들도 부족하고 또 이러한 급성기 환자 부분에 대한 호흡기 환자 부분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간호사와 의사 인력도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났던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서울이나 뭐 다른 대도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벌어졌다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병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말 수도권 2차 파고 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 아산, 서울 성모병원, 세브란스 등 확진자를 한 10명이나 보았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훨씬 안 보았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공공병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현재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 병상수를 잠깐 살펴보면 전체 병상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당 12개, 일본 13개로 바로 2위에 소속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는 1.3개, 멕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굉장히 적죠. 쉽게 말해서 병상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 사용해야 될 공공병상 수는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데요. 그러면 이 많은 공공병상 외에 많은 병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가 많이 예측하고 많이 이야기 들은 부분이긴 한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많은 병상, 그 많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저도 치과의사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부끄러운 얘기는 합니다만 갑상선암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병률이 10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갑상선암 수술을 했죠. 그래서 이 사실은 세계에서도 세계 유명 의학 저널에서도 과잉 진단 때문에 갑상선암이 유행했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게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릎, 허리, 어깨, 정형외과에서의 과잉 의료 문제, 과잉 수술 문제도 심각하죠.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잉된 의료 행태들 이러한 것들과 함께 민간 병상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21세기 의료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는 사실 의료 과잉 진료를 비롯한 의료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충분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표는 1000명당 공공병상을 1.3개에서 2개로 늘리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멕시코, 한국 수준을 스페인 수준, 이탈리아 수준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는 것이죠. 현재 공공병상은 현재 1.3개에서 2개로 되려면 4만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새로 짓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증설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 병상의 어떤 비용들
이건 뭐 침대만 가지면 되는 건 아니니까 병상마다 드는 비용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연구기관에서 이미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억 원, 1.5억 원, 3억 원 방법에 따라서 이 정도의 규모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4만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려면 그래서 총 13조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뭐 1년에 바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씩 늘리는 것들이 이제 단기적 방법일 것이고 5년으로 따지면 약 2.6조 1년에 이 정도씩 투여가 되면 병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조, 2.6조 뭐 이 점은 우리가 만져본 돈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잘 모르시겠죠. 올해 증액된 국가 예산이 한 45조, 46조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딱 6%만 공공병상 확대에 사용을 한다면 벌써 올해 공공병상을 증설시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 단지 6%.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1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6%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공병상이 늘어나는 것이 뭐 내년에 팬데믹이 안 오면 꽁돈 뭐 그 돈은 쓸데없는 돈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공병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의료 문제도 지금 의료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한국적 뉴딜 이런 거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장했고 실제로 그 전후에 많이 다뤄졌던 정책인데 국가가 불황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공적 자본들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소비 진작화 시키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뉴딜 정책인데요. 공공병원을 짓는 일이야말로 정말 뉴딜 정책이 아닌가. 그 성격에 딱 맞으면서도 플러스 알파의 장점들이 많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병원을 짓는 것 자체가 건설적 생산 효과가 있고 또한 수많은 교육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주변에 또 경기 활성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 자체가 GDP를 조금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과잉의료를 통해서 어떤 시장주의적인 과잉의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과잉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이 이 치아를 발치하고 필요 없는 치료를 받아서 수명이 단축되거나 기능적 손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전 국민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들이죠. 공공병원은 과잉 진료를 일삼는 문제적인 민간병원의 드라큘라 효과를 막는 마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뭐 강남 어떤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과잉 진료들이 있다. 뭐 이랬을 때 만약에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딱 짓게 되면 이 치료는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환자 입장에서 이런 것은 좀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이런 건 싸기는 싸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일까요? 이렇게 판단이 들지 못할 때 공공병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과정들이 반복되면 그곳에 드라큘라 효과를 통해서 심하게 올라갔던 과잉 의료의 지표들이 서서히 내려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과잉 진료를 일삼던 의료인들도 공공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공공병원으로부터 좀 더 합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것은 뉴딜 정책으로 경제적 효과도 있을 뿐더러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보건의료의 윤리적 행위들을 좀 더 양심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메르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대비하는 진정한 4차 혁명의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딜 정책, 한국적 뉴딜 정책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지금 중요한 경제적으로 불황인 지금 시대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로서 꽃 먹고 알 먹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명서 읽어주는 별 강사 김형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